안녕하세요, 윤정입니다. 오늘 함께 얘기해볼 주제는요,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로 돌아간 후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참고로 저는 아이오닉 초기형, 아이오닉 5, EV9, 테슬라 모델 3까지 다양한 착용을 한번 거쳐봤는데요. 극악의 조건을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잖아요. 사람이란 게 600km를 꽉꽉 채워서 운전한다는 거는 불안감이 심한 저로서는 좀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충전기를 찾아다녀야 된다는 점이 있죠. 그래서 요러한 것들을 오늘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말해볼 주제는 전기차의 매력과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전기차의 매력. 저 같은 경우에는 운전하다가 쉬는 것도 좋아하고 정차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기차는 그게 가능해요. 일반 차량들은 소리가 들리잖아요. 달달달달달달달. 기름도 계속 달달달달달달. 소모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용 절감의 문제로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전기차는 토크감이 좋기 때문에 막 밟아댈 때 그 쾌감을 일반 휘발유차에서는 느낄 수 없어요. 특히나 저 같은 일반 서민들은 제가 뭘 람보르기니 타겠어요? 하지만 전기차는 그걸 가능하게 해줬다는 거죠.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해볼까 하는데요. 일단 차량 크기에 비해서 높은 가격 부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물론 보조금이 많이 나오는 지역도 있어요. 하지만 적게 나오는 지역도 있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일반 지방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수요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이오닉 5 재고 할인 해서 싸게 4천만 원 중반대 구입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자세하게 생각해보면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그 가격 주고 살 수 있거든요. 자, 어쨌든 아이오닉 5 산타페 하이브리드 공간 자체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그쵸? 그래서 큰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전기차로 대체할 만한 차량은 EV9 끝까지 가야 되는데 아이오닉 9이나 그렇게 되버리면 예산 범위가 훌쩍 초과해버립니다. 아이오닉 9이나 EV9 정도 살 수 있으면은 GV80까지 가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현실적인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죠. 500km. 그러니까 차량의 한 80%, 70% 정도 쓰면은 충전을 해야 된다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물론 사람이 출퇴근만 한다는 가정이 있고 충전 인프라가 빵빵하고 회사에도 빵빵하다면은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자영업 하시거나 아니면 여행을 많이 가시는 분들이라면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할 일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그런 스트레스 또한 무시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주유소에 가도 감옥 가다가 조금 바벅거리거나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전기차는 꽂으면 40분, 30분씩 걸리는데 거기서 끌끌거리거나 비매너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줄이 하염없이 길어져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서는 진짜 답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을 이제 현실적 불편함으로 제가 해봤는데요. 그래서 결론은 하이브리드로 전환을 해서 너가 어떻게 좋아졌냐, 삶이 편리해졌냐라는 거죠. 일단은 가격 대비 만족스러운 차량을 얻었어요. 저는 EV9급의 차량 크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지금 아이오닉 9도 그렇고 그런 차량 크기가 너무 좋지만 가격이 좀 비싸요. 카니발 같은 걸 절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기차의 공간 활용도가 좋긴 하지만 실질적인 크기 차이는 확실히 가격 대비해서는 일반 차량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거리 주행에 대한 걱정이 완전 사라졌습니다. 뭐 기름 넣는 거 안만 오래 걸리고 5분이면 킥 하는 거고 무료하면서 하는 거는 기름값이 여긴 100원 차이 나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차량은 연비까지 좋다 보니까 보통 기름 한 번 넣으면은 1000km 정도 타는데 이것도 이제 70%에서 80% 정도에서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800km까지는 문제 없다라는 건데 그거는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평균적인 환경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저 또한 한 달에 많게는 3번, 뭐 적게는 2번 정도 충전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세 번째, 그 다음으로는 충전 인프라에 대한 해방인데 뭐 다 똑같은 이야기겠지만 주유소 없는 곳이 없죠. 솔직히 오지라도 근처에 주유소 하나쯤은 있잖아요. 24시간 정도 안 할 뿐이지 웬만하면 다 있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뭐 주유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전기차 부럽지 않은 고요함이 있고요. 물론 시동 걸리면은 그 소리가 굉장히 더 짜증나게 느껴집니다. 일반 가솔린 차량이야 뭐 계속 나는 소리겠지만 얘는 완전 조용하다가 갑자기 달달달달달달 거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이브리드 차량을 처음 타봤는데 현대기아가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기 모터의 개입이 좀 많이 적은 편인 것 같긴 해요. 웬만해서는 시동이 걸린다 라고 보면 되고요. 뭐 정차할 때 아니면은 진짜 탄력 주행을 할 때만 보조가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속할 때 가솔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굼뜬 구간이죠. 0에서 30km까지. 그게 전기 모터 같이 밀어주니까 그거에 대한 좀 편리함은 있지만, 이래서 한번 일본 하이브리드가 좋다고 하는데 한번 타봐야 되나라는 생각이 항상 가요. 그리고 기름값이 논할 수가 없을 텐데, 솔직히 완속 충전만 쓰는 환경에서는 압도적으로 기름값보다 저렴합니다. 한 연비가 한 30 정도 나오면은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 완속 충전기가 없고 나는 급속밖에 쓸 상황이 안 된다 라는 분들은 그렇게 차이 안 날 거예요. 생각보다 차이 나봤자 10% 20%인데 그 시간을 충전 시간까지 생각을 해버리면은 하이브리드가 맞죠. 그래서 제가 전기차에서 하이브리드를 바꾼 계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 차를 찾았냐 라고 하면 솔직히 아닙니다. 전기 모터 개입이 너무 적긴 해요. 그래서 조금 더 긴 차량을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뭐 토레스 하이브리드가 이번에 좋은가, 아니면은 진짜 일본차를 한번 타봐야 되나, 그래서 도요타를 가봐야 되나 혼다를 가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데요. 어쨌든 제가 차량을 바꾸게 된 이유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다 보니까 혹시나 전기 차량을 한번 타보실 분들, 아니면 하이브리드를 계획하시는 분들, 제 영상이 맞다면 좋겠네요. 네, 세상에 100% 완벽한 차는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 기준에 조금 더 맞는 차를 타는 거죠. 그래서 저의 선택은 전기차가 솔직히 좀 더 좋지만 전기 모터가 더 개입되는 하이브리드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얼마나 더 오래 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이왕 이렇게 된 거 열심히 타봐야겠죠? 자, 끝으로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재밌는 소재로 찾아뵐까.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